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탐사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시리즈죠. 지역의 토착 비리를 고발하는 신암행어사, 오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도 허경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경혜 작가입니다. 네, 이 신암행어사 우리가 지난주까지 총 이제 3편을 보냈는데 네. 이 평창 지역의 그 비리 의혹 2편 그리고 수협 중앙회 1편 이렇게 보냈잖아요. 네. 평창에서 많은 제보들이 또 후속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 나라가 강원도 평창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팔도 곳곳에 여러 행정구역이 있는데 1편과 2편을 평창군 편을 보내놓고 나니 평창군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것도 좀 해야 될 것들이 밀려 있어서 차근차근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언론들은 관심을 안 갖고 또 지역 언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그 토호들하고 유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서 지역의 비리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순창편이죠. 네, 전라북도 순창 편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장례 문화가 이제 예전에는 선산이나 이제 공동묘지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화장을 하는 이런 문화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 안에 좀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화장터나 납골당을 비롯한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이렇게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라북도 순창군에는 그 안에는 아직 화장터나 이런 납골당을 비롯한 추모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순창군에는 이제 군 차원에서는 없군요. 네, 군 내에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화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 추모공원, 화장터 이런 조성하는 사업을 군에서 실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좋았을 것을 이게 잘 진행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 어느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그 부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기피시설, 혐오 시설 이다 보니 이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아무래도 조금 꺼림직해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 과정을, 그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던 부지가 있었는데 굳이 그 부지를 놔두고 산만 뜨면 되는 부지를 놔두고 다른 부지로 확 변경이 되면서 변경된 부지의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는 사건을 저희가 조목조목 취재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모공원이 이제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기피 시설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군에서 그 땅을 장묘공원, 추모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한다면 뭐 호재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활용도가 낮은 땅들을 좀 특히 이제 군하고 뭔가 통한다고 얘기한다면 좀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가 펼쳐집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8월부터 2020년도부터 순창군에는 군 내에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 땅을 제일 먼저 우선은 어느 지역에 하는지 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차례 이제 소통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보니 군에서는 그러면 공개 모집하겠다. 본인 지역에 추모공원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는 주민 지역이 있으면 좀 모집에 응해달라, 지원해달라라는 공개 모집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20년 8월에 순창군에서는 공설 추모공원 조성 부지를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1차 공개 모집에 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이. 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9월에 이제 주민 설명회도 이제 갔습니다. 직접 이제 그 동네에 찾아가서 군에서 찾아가서 주민분들 모아놓고 왜 필요한지 이쪽 지역에 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이런 이제 설명회를 직접 이제 면대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지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이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당시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서류를 들춰보았을 때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공동묘지 있잖아요. 네네. 예,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공동묘지랑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추모공원을 그렇죠. 하면 좋지 않을까? 공동묘지도 그냥 난개발보다는 좀 군에서 군비가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조성을 하면은 그렇죠. 예, 주민들 입장에서도 썩 나쁠 것 같지는 않죠? 않죠. 예. 그래서 거기 직접 그 마을에 찾아가서 이렇게 주민 설명회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제 또다시 공개 모집 2차, 10월에도 다시 2차적으로 공개 모집을 또 합니다. 네. 네. 그런데도 공개 모집이 안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 모집 공고를 군에서 제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최종 부지 같은 경우는 최종으로 선정된 부지는 그 타당성 조사 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 부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계획이다라고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에 이런 그 추모공원을 조성해도 좋습니다. 라는 마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 차례에 걸친 부지 선정 공개 모집을 이렇게 실시했지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군 자체에서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물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이 순창군에서는 승마장 인근 에 있는 팔덕면 구룡리산 64-7번지가 추모공원 개발 관련 인허가가 가능하다. 라는 여기가 군유지죠, 군유지. 네, 그러니까 네, 군유지가 아주 많이 포함된 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그러니까 세 차례나 공개 모집을 했으나 이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군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팔덕면 구룡리산 64-7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군유지가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개인 소유의 땅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편의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그 빨간 동그라미 된 요 부지가 그 팔덕면에 있는 구룡리 그 추모공원 공설공원 공설 추모공원 예정 부지로 낙점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데가 야구장이고요. 야구장이 있고 그 뒤쪽에 보시면 파란 지붕 여기가 또 승마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근에 이렇게 뭐 인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뭐 야구장, 뭐 승마장 이런 게 있고 그 산 안쪽으로 그 승마장 뒤쪽, 오른쪽 뒤쪽으로 요 부지에 하면 적합하겠다라고 이런 공모 과정과 주민 설명회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에 이어서 요 부지를 낙점을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요거로 이제 낙점을 한 다음에 이제 정말 여기가 정말 타당한가? 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검사도 또 합니다. 네, 보시면 늘푸른 장사한 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그 팔덕면 구룡리 그 일원은 타당성 검사를 해본 결과 사업 검토 대상지 반경에 400m 이내 마을이 없고 저게 굉장히 중요한 입지 조건이겠네요. 그렇죠. 인가가 없다는 게. 그다음 진입도로는 신촌길이라는 신촌 마을이 근처에 있긴 하거든요. 신촌 마을 쪽으로 해서 도로가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뭐 도로에 따른 별다른 또 다른 공사비 책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비용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토지 이용에 따른 제약이 없는 지역이므로 아주 여기는 타당하다라는 결론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 타당성 검사 이후에도 그 공설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하고 당초 그 팔덕면 구룡리로 사업부지도 확정을 하고요. 그 근처에 가서 이장 설명회도 또다시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완료를 해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당초 예정되었던 사업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네, 매입 당시에는 11필지였고요. 이거를 8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국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화장을 많이 이렇게 좀 장려하고 그랬던 때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첫 삽을 뜨게 되는 게 이제 이렇게 22년의 계획을 다 세우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를 한 끝에 23년도에 이제 삽을 뜨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비도 이제 확보를 해요. 18억 9천만 원 정도의 아주 막대한 국비도 확보를 합니다. 네, 사업이 어쨌든 뭐 본궤도에 올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군요. 그렇죠. 이게 22년 12월이에요. 그리고 23년으로 넘어와서 타당성 검사뿐만 아니라 군관리 계획 결정, 교통 환경, 재해 영향 평가 이런 4개 분야의 행정 용역도 착수를 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23년 작년입니다. 작년 3월 정도에 그 인근에 예정 부지, 기존의 예정 부지에 그 옆에 이제 신촌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주민 설명회를 하고 2차례 주민 설명회를 하고 바로 이 4개 분야 행정 용역이 진행되던 게 일시 정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 거의 이제 뭐 첫 삽을 뜨기 직전인데 모든 그 타당성 조사도 다 마치고 국비까지 받아놨는데 다시 또 용역 진행되던 이제 그 용역만 끝나면 이제 바로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용역이 정지된다. 이게 뭔가 좀 의심쩍죠.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의혹이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간단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순창군에서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이제 어떤 이제 그 동의를 얻고 세 차례의 공모와 여러 차례, 4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끝에 구룡리 그 일대를 정했는데요. 이건 그냥 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예, 여기 10조와 11조를 보시면 10조에는 공개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3차례나 공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공설장사시설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 설치를 해가지고 제반사항을 추진하는데 심의 의결하기 위한 어떤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어떤 시설의 규모나 위치나 범위나 뭐 이런 등등의 여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사항들을 심의 의결해서 투명하게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3월에 그 인근에 있는 신촌마을에서 주민설명 후에 갑자기 잘 진행되던 말 그대로 첫 삽만 뜨면 되던 공설 추모공원 부지의 사업이 일시 중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군에서는 이런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순창군 공설 추모 사업 조성 사업 부지 변경. 갑자기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변경 사유를 한번 봐야 됐어요. 예, 변경 사유는 그 네모칸을 보시면 변경정 사업 부지, 즉 그 신촌마을 인근 부지는 입지 요건이 불충족한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한다. 어떤 입지 요건인가 보았더니 마을 앞을 경유한다. 마을 이격거리가 뭐 가깝다는 뜻이겠죠. 근데 2차선 도로 확보 이런 3가지 이유 등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다 검토가 다 끝났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타당성 검사에서는 아주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부지를 변경하겠다라는 사유로 타당성 그 검사와 상반되는 이유를 들어서 변경안을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왠지 여기서 그 양평군 고속도로 그 종점 변경이 그 연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 양평군 고속도로 그 종점도 사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친 거였잖아요. 끝났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다음 그 다음인가요?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최은순 씨 풀려나던 큰 선물을 큰 선물을 안겨주셨는데 맞아요. 이 순창판
양평 게이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지켜보시면 뭔가 지금 강 기자님이 이제 촉을 발동하신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함을 조금 더 느끼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신촌마을이라는 주민 설명에 의해 갑자기 부지가 변경이 됐잖아요. 산만 뜨면 되는데. 네. 그러고서는 그게 이제 한 4, 5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부지를 변경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게. 그리고 작년 6월에 이 이제 22년 이제 지선 때 당선된 군수가 최영일 군수라고 합니다. 최영일 군수가 이제 1년이 되면 이렇게 대담을 하잖아요. 국민들과. 그 대담 때 했던 내용이 음성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요. 거기에 이제 군에서 배부한 보도 자료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최영일 군수가 취임 1주년 대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공설 추모공원은 행정 절차를 일체 중단시키고 현재 제3의 부지를 찾았다.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과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일치한다. 6월 27일 순창 군의회 임시회 때 공설 추모공원 변경 계획을 군수가 직접 보고하고 제3의 부지의 화장장까지 포함해 새롭게 추진하려고 한다. 그 지역은 풍산면이다. 풍산면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기존 추모공원 부지가 이제 적합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미 뭔가 풍산면이라고 하는 곳을 새롭게 그쪽으로 추모공원을 변경하려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결국 그 기존 추모공원이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트집을 잡아서 행정 절차를 중단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강 기자님과 같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최 군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풍산군이다라고 말을 하고 풍산면이다. 그 부지는 새로운 부지는 풍산면이다. 풍산면민들 대부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풍산면민들도 정말 다 알고 있을까?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6월 28일 날 이렇게 1주년 대담을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7월 5일, 7월 6일 이틀에 걸쳐서 최영일 군수가 직접 풍산면민들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최영일 군수가 만나서 본인이 왜 그 기존의 부지, 신촌마을 부지를 안 하게 됐는지 이유와 왜 그런 풍산면으로 새로운 부지를 옮겼는지 이런 뜻을 풍산면민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 끝에 이제 풍산면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합니다. 네,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는지 정말 이 풍산면민들이 이 사실을 최 군수가 말한 것처럼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풍산면민의 공식적인 대표성을 갖는 분들은 이장님들이잖아요. 네네. 이장님들이 대부분 몰라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대다수 풍산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의심 우리 김 회장님 우리가 해서 감춰질 거짓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이 될 일입니까 이게? 화장장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우 화장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화장장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예상됩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적자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로지 우리 순창 국민의 복이 됩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데요. 남을 위해서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곳이 다 적자인데 우리 국민들을 위한 시설을 적자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자의 폭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위한 적자는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호성마을에서 살다가 고향이 포항입니다. 지금은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에 이런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에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군수님께서 아니 적성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는데 왜 거기다가 설치 않고 우리 풍산 명민들은 다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왜 풍산을 가는 겁니다. 풍산간에 군의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정말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아까 군수님 설명하셨다게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경제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분명히. 호장장 건립을 적에 경제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겠다. 무슨 쌍치 아까 5군데 고려된 사항 중에서 도로 1km 1억씩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율 배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선생님 자, 내 말씀 들어보세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네. 헌법 10조 한번 보시고 또 헌법 35조 보면 모든 국민은 친환경권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지금 교수님은 일방적으로 부수 권한을 가지고 부산 면민들 모든 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가문시설로 지금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적성면에서 원하면 적성면에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교수님께서 경제적인 사항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다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막말 네. 네, 풍산면 주민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네요. 네, 모르셨대요. 너무 놀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기존에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다시 저렇게 그 새로운 그 후보지의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저런 작업들을 뻔히 알면서 네. 굳이 추모공원 부지 기존 부지를 저렇게 그 없던 걸로 하고 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입니다. 네. 네. 네, 들으셨다시피 풍산면 주민들이 다 안다라고 군수는 뭐 1주년 대담에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풍산면민들은 이장들조차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진행되는 부지가 있었잖아요. 물론 거기 부지를 선정하는 데까지 뭐 여러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있긴 했지만 거기 주민들도 뭐 얼씨구나 좋다라고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3월에 그 부지 인근의 신촌마을에서 반대하는 말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죠. 기존 부지를 말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해서 뭐 어떤 합당한 얘기를 한들 네, 새로운 부지가 풍산면이 아니고 뭐 쌍치였든 적성마을이었든 뭐 동계였든 어디였든 어떤 마을 주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이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하셨는지 좀 의아함이 들어서 그 의아함을 갖고 저희가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 그 기존 부지요, 기존 신촌마을 인근에 있는 기존 부지를 이렇게 추모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 18억 9천만 원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부지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원상복귀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렵게 따낸 저 막대한 자금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저 군에서 저 국비 예산 18억, 19억이면 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렇죠. 예, 따내기도 그렇게 쉽사리 따낼 수 있는 금액도 아닐 거로 보입니다.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보셨다시피 갑자기 바뀌어서예요. 이런 거를 실정이 이어서 국비를 반납하고 차후에 요건을 완비해서 다시 신청하고자 함하고 예산
국비 예산 사업 포기서를 군에서는 또 제출을 합니다. 네. 군민들은, 군을 사랑하는 군민들은 이것도 좀 사실 아까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겠습니다. 순창군, 최영일 군수는 도대체 왜 기존 부지, 잘 진행되고 있는 기존 부지를 사업 중단을 해야만 했을까? 신촌마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너무 합당하지 않잖아요. 다른 데로 바뀌면 더 반대가 심했을 그렇죠. 걸 뻔한데. 그래서 저희가 크게 4가지로 중단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최 군수가 밝힌 사업 중단 이유 첫 번째는 마을 주민들과 추마공원 사업, 조성 사업에 대해 공유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여러 차례의 주민 대상의 설명회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네. 방충마을 한 차례, 신촌마을 2차례, 팔덕면 한 차례, 그 인근, 기존 부지 인근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렇게 4차례는 개최를 했고요. 작년 1월에 순창 군의회 본의회에서는 이 조성 사업에 관해서 이모 군의원이 이렇게도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행정복지국장 장모 씨는 그렇다라고 답변까지 한 사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흔쾌히 그 수용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힘들게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이 추모공원 부지 건립에 필요한 이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주민들 동의는 이제 구해놓은 상태인데 이걸 다시 없고 새로운 부지의 주민들 상대로 또다시 그런 험난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혀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보실까요? 최 군수가 밝힌 기존 추모공원 조성 사업 중단 이유 두 번째입니다. 최 군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부지, 즉 구룡리 그 신촌마을 일대는 마을에서 가시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추모공원 부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저희가 찍어온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위성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가보면은요, 그 기존의 추모공원 부지는 신촌마을에서 산 너머에 있어요. 오른쪽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서 실제로 신촌마을 앞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에 이렇게 풍산면으로 부지가 바뀐 다음에 어떤 군의원이 최 군수에게 묻습니다. 신촌마을이 정말 가시권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최 군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벌목하게 되면 가시권이 된다. 참. 네, 아주 재밌는 분이세요. 네, 벌목하게 되면 멀리서도 다 보이고요. 옆에 마을에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을 까내면 다 가시권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뭐. 네,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 산 속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 거기 둘러싼 뭐 그게 나무를 주민들의 이제 반발이 적어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그 일대에 있는 그 임야 그는 그냥 벌목하지 않고 그냥 뭐 잘 가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도. 그렇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유는요, 장의 차량들이 마을 앞을 경유한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물론 신촌마을 앞에, 바로 앞에, 왕복 그 2차선이라고 할까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글로 가면은 아주 쉽게 기존 추모공원 부지로 갈 수 있는데요. 길이 거기만 있겠습니까? 네. 아까 보셨지만 승마장도 있고 거기 무슨 야구장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앞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모공원 부지는 승마장 뒤쪽에 있고 승마장으로 가는 2차선 도로가 잘 확보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왕복으로 하면 4차선 도로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로를 통해서 가면 되는데 신촌마을로만 가야지만 거기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중단 사유를 얘기를 하셨고요. 물론 이제 주민들 설명하시죠. 네, 하나 더 볼까요? 네 번째 중단 사유를 굳이 한번 보면은요. 애초에 구룡리 일대의 부지가 잘못 선정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아무리 군수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어떤 행정의 연속성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요. 맨날 그 리더가 바뀌면 맨날 그 진행되는 행정이 절차나 뭐 이런 게 다 반복이 되고 중단이 된다면 뭐를 믿고 군에서 군수를 뽑고 군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앞서 봤겠지만 타당성 연구에서 이미 여기 타당하다라고 했어요.
네, 좀 이따가 보시면 제가 최군수랑 통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을 때 군수가 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앞에 앞서 설명한 그 세 가지를 포함해서 거기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사가 있잖아요, 기울어짐이. 그래서 거기가 이제 기울어졌으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어르신들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들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그거 말고도 거기에 얼마나 더 좋은 입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했을 거고요.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대상지 반경에 400m 이내 마을이 없다.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네, 이런 네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네, 이 군에서는, 네,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서 군에서는 부지를 새로운 데로 합니다. 네, 지금 여기 9월께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주민 설명회 이후에 주민들이 이제 알고 나서 굉장히 큰 반발을 많이 해요. 했죠. 네,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을 함에도 요지부동 최군수는 잠깐 멈춘 듯 하더니 9월에 뭐가 그리 급했는지 다시 풍산면에 추모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다시 재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풍산면으로 옮겼을 때 군에서는 추모공원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화장장이랑 같이 조성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장이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사실은 더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장장은 그 인근에 남원 지역이 있어요. 남원. 네. 남원 승화원이라는 화장장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봉안단과 자연장지를 갖춘 전국 제1의 공솔 추모공원을 풍산면 근곡리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 추모공원 부지에는 원래 화장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그러진 않았어요. 기존에는 추모공원만 한다. 추모공원만. 네. 그래도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 풍산면으로 바뀌면서 화장장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산 면민들은 더 반대가 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풍산 면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반대가 극심하니까 네, 좀 멈춘 듯 하더니 다시 발표한 게 화장장은 인근에 있는 남원 지역 승하원을 이용하고 하지만 추모공원은 계속 풍산면에 조성하다. 하겠다. 네, 그나마 저쪽에 화장장까지 들어간다고 얘기한다면은 조금 더 완벽한 추모공원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부지 변경에 이제 합리성이 생기는 건데 뭐 화장장을 어차피 여기도 그 건설할 수 없고 인근 남원군에 가서 그 화장장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은 뭐 굳이 뭐 새롭게 부지를 옮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는 게 풍산 면민들이 이 사실을 안 게 7월인데 9월에 2달여 만에 그 7월, 8월에 엄청나게 풍산 면민들이 반대 시위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2달 만, 2년도 아니고 안하무인이네요. 안하무인이에요. 거기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에서 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천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천공. 네, 순창의 천공. 순창의 천공. 네. 이거 보시면은요, 작년 9월 19일에 있었던 순창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이에요. 그 중에 이성용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군수께서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그 땅을 지목해서 그렇게 사려고 한다. 그렇게 소문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최영일 군수는 뭐 감추지도 않아요. 무서울 게 없나 봐요. 그대로 대답합니다. 제3의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풍산면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 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공모도 아니에요. 추천해 주셨대요. 토지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분이 현재는 천공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세요. 순천에서 이제 천공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유해서 얘기하는 그렇죠. 그걸 본인도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군요. 네, 제가 여러분의 그 순창 면민들을 만나봤는데요. 뭐 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순창의 천공뿐만 아니라 부근수격이다라는 얘기도 좀 이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평의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을 때 그 종점 부근에 누군가 특별한 분의 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결국은 그 최은순 씨의 땅이
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네. 역시 뭔지 모르지만 풍산면 땅을 저렇게 저쪽으로 자꾸 옮기려고 할 때 누군가의 땅이 네. 그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나였네요. 네, 뭐 천공의 땅이 직접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최영일 군수는 뭐 누군가 추천을 해줬고 그 사람이 천공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순창의 천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만큼 지금 현재 순창 군수한테 네, 어쨌든 좀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으로 주민들 네. 사이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 천공이라는 분이 추천을 해주셨지만 아무튼 자기는 그 토지조와 뭐 일면식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그 순창이 천공이라는 분이 추천을 해주셨지만 그 토지조가 천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이제 거기가 어떤 데인지를 가본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는 기존 부지처럼 산이 아니에요. 산 안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나대지라고 하나요? 빈 땅, 그 넓은 10,000평 이상의 땅을 빈 땅을 사는 게 낫지. 더구나 군유지까지 포함된 빈 땅을 사는 게 낫지. 거기에 개인 사유의 어떤 그 넓은 10,000평 이상의 공장이 있다. 공장이 사는 게 편할까요? 쌀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공장이 이미 영업을 멈춘 데도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영업에 따른 어떤 손실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 땅값이 똑같이 10,000평이라고 해도 확실히 빈 땅 나대지보다는 영업되고 있는 가동되고 있는 공장을 멈춰 세고 그 공장 그렇죠. 부지를 사는 게 훨씬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걸 저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얼마에 팔렸나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 보상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뭐 매입대금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1억 9천, 1억 9천 아니죠? 19억. 19억 2,500여만 원의 손실 보상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네. 기존 부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매입 비용이 11필지에 아까 8억에서 9억 정도. 그렇죠. 그 한 10억 이상을 네. 이제 토지 매입 비용으로, 토지 확보 비용으로 더 들어가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계약서도 한번 보면은요. 이 계약서가 이제 그 필지별로 3장의 계약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만 다 보여드리긴 좀 좁아서 한 장만 보여드리면 그 빨간 박스칸 안에 보시면 물건의 종류가 토지 대금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공장 그 건물이 있잖아요. 지작물 가격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걸 합친 금액이 19억 2,500이라는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런 막대한 군의 예산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왜? 변경을 해서. 지작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시설들. 시설을 포함한 거예요. 지작물만 거한 9억쯤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토지가 6억이고. 네, 토지는 이거 말고 2장의 계약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19억 그래요? 중에 9억 원 정도가 9억 지작물 가격이고 10억 정도가 그 부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9억 9천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게 저도 흐리게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9억 9억 9천 정도로 보이니까 10억으로 정도 보시면 될 것 10억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총 네. 19억 가운데서 지작물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사실은 저기가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뭐 순창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어떤 공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이 가동이 되다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휴업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저 공장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장으로서 정상적인 가동이 힘들 텐데 그 또 골치 아픈 그 기존의 이 시설들을 저렇게 10억 원의 돈을 받고 뭐 파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이게 수용당한다고 얘기한다면 뭐 이건 제가 볼 땐 뭐 그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로또를 맞는 거 아닌가요? 10억짜리? 예, 제가 사실은 공장 그 사장님이라도 만나봤는데 그 사장님은 또 나름의 좀 불만이 좀 있는 거로 보여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도 사실은 강 기자님과 같은 좀 의혹이 있었습니다. 토지 가격, 지작물 가격, 그다음 지금 영업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작년 11월 계약이면 보통 계약 쓰면은 나가지 않나요? 네, 근데 여기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특약사항도 봤는데 뭐 몇 년 몇 월까지는 영업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사항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휴업 상태인 것보다도 가동이 되면은 그 지작물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뭐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이 풍산 면민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싫다고 안 된다, 다른 부지도 좀 검토해 달라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달여 만에 최군수는 화장터는 빼지만 추모공원 계속 거기서 하겠다. 그리고 그 뒤로 2달 뒤에 11월에 바로 계약을 해버려요.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11월 달에 결국은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 아까 토지 매매를 하신 거, 손실보상 계약서를 보셨죠? 예,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이제 감사원에 공익 청구를 합니다. 공익 감사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조차도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하. 보시다시피 이것이 위법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네, 우선 국민들은 모든 게 이제 어느 길로 가든 어떤 조례가 있고, 그러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순창군에 장사 관련 조례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년 20년도에 먼저 했던 것처럼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주민성명회를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 같으면 그 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좀 공정하게 제대로 과정과 절차를 거쳐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사실은 더 꼼꼼하게, 더 확실하게, 더 투명하게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되니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고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지만 위 규정은 아까 조례요. 장사에 관련된 그 조례. 거기 그 규정은 재량 규정이다. 그러니까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뭐 의무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위법 부당하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재량에도 이제 재량의 한계라는 게 있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네. 그 조례 조항이 강제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이라 하더라도 이 감사원의 이 결정은 네. 글쎄요 이 사업 진행 상황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네. 파악하고 내린 결정 같아 보이지는 않는. 이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사유가 소리가 너무 많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제대로 그 조례에 맞춰서 진행해온 그 신촌마을 일대의 기존 부지와 그다음에 순창군 최영일 군수가 와가지고 갑자기 과정 절차도 없이 이렇게 풍산면으로 바뀐 이 부지랑 어떤 곳인지 여러분에게 위성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기존 부지인 거죠? 네, 기존 부지예요. 기존 네. 2020년도부터 3년여에 걸쳐서 차곡차곡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마련한 기존 부지인데요. 잠깐 보셨다시피, 네. 250m나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250m? 네, 그 파란색 라인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그 부지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이 두 군데 있죠. 네. 이 두 군데 부지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왼쪽만 기존에 처음에는 거기만 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른쪽 부지까지 확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 부지에서 신촌마을 가장 가까이 있는 인근 마을이 신촌마을이거든요. 그 신촌마을에 가장 가까운 집을 찍으면 한 385m가 되고요. 직선거리로 찍었을 때. 직선거리로요. 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밭을 해보면 250m. 네.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조금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기존의 구룡리 쪽에서 기존 왼쪽에 부지만 하다면 이렇게 가깝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멈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이 가깝다. 물론 산속에 있지만 지금 산속에 위치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풍산면의 부지, 최영일 군수가 그토록 천공의 추천을 받아서 한 부지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아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 경우는 보니까 마을에서는 거리는 좀 떨어져 네. 있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인근 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그래도 가깝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석광공장, 네. 여기가 바로 풍산면에 새롭게
선정이 된 공설 추모공원 부지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빈 나대지가 아니라 넓은 10,000평 이상의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위치예요. 여기예요. 여기에서 그 앞쪽에 보시면 위아래로 길게 뚫린 게 이게 27번 국도거든요. 네. 이 국도는 사실 순창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순창 군민뿐만 아니라 순창군에서 붙어 있는 곡성군이 있어요. 곡성군으로 해가지고 뭐 전주까지도 가는 큰 국도인 거죠. 굉장히 넓은 이 국도에서 바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네. 보통 추모공원 여러분들 많이 가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산에 인가가 없이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곳에 있는데 여기는 너무 드러나요. 그렇군요. 국도에서 그냥 훤히 내다 보이기도 하고요. 기존 부지가 이제 부적합한 이유가 신촌 마을에서 보면 네. 추모공원이 보인다, 가시권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네. 여기는 오히려 많은 교통량이 집중이 되는 국도변에서 바로 가시권에 있는 곳에다가 그렇죠. 이건 그죠? 순창 군민만 보는 게 아니라 27번 국도를 보는 다른 군민 네. 들도 너무 훤히 보이는 가시권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호성마을에선 800여 미터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이 호성군에 그 호성마을에 사시는 면민들이 대부분 밭농사,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농사지으로 이 예. 인근 밭으로 오겠군요. 아까 표시해 드린 것처럼 밭은 200여 미터예요. 밭은. 예. 그러니까 밭에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예. 연로하시더라도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평생 사신 분들이어서 밭까지 200여 미터인데 여기가 뭐 비가시권이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이유로 여기가 적합하다라는 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존 부지하고 비교했을 때 그 뭐 가시권이라고 하는 측면, 또 뭐 마을에서 이격거리 확보라고 하는 측면, 네. 뭐 그러니까 생활권하고 좀 떨어져 있는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큰 차별성이 없어요.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저렇게 새롭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신촌마을이 더 나을 수도 있고 풍산면이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말을 하는 것은 어디가 더 낫냐 이런 것보다도 네. 군수가 말한 그 4가지 조건, 부지 선정 기준에 최군수가 풍산면을 지정한 그 4가지 조건에 합당하는 게 단지 풍산면뿐이냐라는 거예요. 풍산면에 굉장히 많은 산이 있고 그 산마다 도로가 많이 잘 뚫려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치 여기를 콕 집어서 여기여야만 하는 것처럼 기준을 4가지를 좀 바꿨다라는데 이제 의아함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을 좀 마치면서 당초 부지와 바뀐 그 풍산면의 변경 부지가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네, 보시면요, 당초 부지는 주변에 군유지가 많아서, 산속에 군유지가 많아서 앞으로도 이제 더 넓어지는 확장 가능성이 좋은 데 비해서 변경 부지는 보셨지만 현재 석관 공장이 영업 중이고요. 그 오른쪽으로도 석관 공장이, 다른 석관 공장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총 사업비 면에서도 당초 부지는 한 73억 정도가 73억 정도죠. 예, 소요가 되는 데 비해 변경 부지는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의 군비가 증액이 됐어요. 예, 86억 정도죠. 86억. 네.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1년 10개월 동안 4차례 이상을 했는데 비해서 변경 부지는 그러니까 작년 규진입니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딱 3개월 동안 2차례 하고 확정을 해버려요. 네, 이렇게 당초 부지는 그 부지 확정까지에 걸린 시간이 2년 정도인데 변경 부지는 3개월 만에 했어요. 3개월 만에. 급조해서 진행이 되고 저 주민 설명회는 말하자면 이제 요식 절차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요식 절차로 진행됐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비도 한 3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가 연상이 돼요. 고속도로 게이트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별다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편의성은 없고 오히려 교통 체증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요로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종점에서 장모님 땅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종점 변경 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천공이 점지해준 땅이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 부지하고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별성도 없고 오히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더 나은 게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최근수가 얘기한 그 선정 조건 4가지는 이 풍산면에 맞춰서 맞춤 선정인 듯한 그런 의아함이 사실은 들죠. 그리고 이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이렇게 변경이 이제 문제가 없다,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라고 결정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의식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판박이잖아요. 네, 괜히 너무 판박이에요. 이걸 이제 순창 군수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면 네. 기존의 타당성 조사를 경제성 조사를 다 통과했었던 고속도로 종점을 그냥 대통령 하나 바뀐 걸로 이렇게 네. 변경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사실상 감사원이 그걸 유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은 순창군보다는 양평군에 미끼치는 영향을 의식을 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아, 네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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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직접 기존 부지 인근 마을인 신촌마을을 한번 가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한번 네, 보시죠. 이장님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그때 당시 일단 전 분수가 해놨는데, 예. 마을하고 너무 가깝다고 해가지고, 예.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 풍선을 옮겼어요. 기존 부지 인근의 마을이 여기 가장 가까운 거예요, 신촌마을이? 그 여기 신촌마을. 그럼 기존에 예전에 2020년에 전군수들, 전군수가 뭐 황숙주 군수인가? 네. 그 군수 그때는 들어오는 게 있고 확정이 됐다. 있잖아요. 아니, 그때는 이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 나누고, 저쪽 팔뚝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고 이쪽 사람들이 반대한 것이, 예.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는 설명이 한 번도 없이, 그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그쪽에다가 결정해갖고 해놓은 거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결정한 거는, 팔딱 이쪽 마을, 신촌마을 땅으로는 안 오고, 네. 팔등면 땅이다 한다라고 결정을 했나봐. 네. 그래서 팔등면 사람한테만 네. 여론을 물어봤다. 네. 정 군수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아. 네. 근데 결정을 하고 나서 네. 그쪽 땅, 팔등면 땅보다 신청 땅으로 더 많이 세기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반대를 한 거지. 우리 주민들은 아무 설명에도 없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팔뚝 땅에다만 한다고 했고, 네. 했는데 이제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순창 이쪽으로 넘어왔다. 네. 보도가 해가지고, 여기를 그만두고 팔뚝 풍산 쪽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 부지가 예전 군수 때 추진이 되던 게 그 22년인가? 완전히 그 매입을 했던데. 5억인가 가지고 땅을 군유지도 있고 군유지한테 근데 이제 일반 개인 땅을 일부러 매입을 했어. 그때 군유지도 있고 개인지도 있고. 매입한 땅은 네. 순창 읍땅이고, 매입한 땅은 순창 이제 이제 구기림도 좀 있기는 있는데, 매입한 땅은 순창 읍에 포함된 땅을 매입을 했고, 그 통이 가져가는 거 있지? 뭐지? 무슨 기존에도 거기 국립묘지였던 것 같은데 묘지 터가 있던데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대방상과 층층이. 그 원래는 묘지터였는데. 아니, 묘지 터가 아니고 그냥 개인 산이었는데, 개인 산에 이제 자기 집안과 묘가 세개인가 네개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파서 화장을 하고, 거기다가 주택지에서 분양하려고, 새로 닫아봐 놨는데, 거기가 공설운동대, 주민공이 들어간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쪽 너미만, 주민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너미다, 바로 그 경계선에다가 주민공을 해보면, 이걸 분양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사라. 그래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걸 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거기도 들어갔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쪽 면으로는 순창 읍땅이고, 그쪽 면은, 그쪽 너미는 팔딱. 거기는 매입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를 나중에 매입해가지고 원래 아니었는데. 9억인가 15억 얘기도 나오고 20억 얘기도 나와. 근데 이제 정확히 얼마나 들여서 했는가는 모르는데, 이제 그놈을 그 사람이 나 이 주택지로 분양하려고 하는데 얘다 해먹는데 그냥 되겠냐 뭐든가.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된 거구나. 그걸 안 했으면은 이쪽이 아닐 텐데, 이쪽이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근데 더 넘어가면,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쓰레기 처리장인가? 쓰레기 내리장. 네, 쓰레기 매립장 있던데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 그렇게 큰데 전원주택 전으면 이거 분양이 될까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는 거고. 그냥. 네, 들으신 것처럼 그 기존 부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의 이장님을 만나 뵀는데요. 예, 이제 자기네들은 몰랐는데 자기네 마을 쪽으로도 그 부지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네가 작년에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풍산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네요. 저희가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이제 그 기존의 구룡리 쪽 그 일대 땅 말고 신촌마을 가까이 있는 개인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하면서 본인 내에 더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군에서 매입한 땅이 아까 보여드린 거기 말고 또 있는가라는 의혹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보시면, 네,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부지 매입 비정상, 네, 위법 의혹. 의회 심의 없이 지방선거와 인수위 기간에 토지 매입 및 지작물 보상비를 지급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도 없고 의회 심의도 받지 않은 땅을 선거기간 2년 전에 그 22년 5, 6월에 선거기간과 인수위 기간에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 지작물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구하고 3,200만 원 정도의 지작물 보상비를 지급한 점이다라는 지역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집원 넣어가지고 저희가 등기부 동본을 떼어봤더니 이건 기존 부지죠? 네네네 기존 부지의 아래쪽에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을 진짜 순창군이 매입을 했어요. 네. 22년 5, 6월에. 2022년 5월, 6월. 네, 5월 말에. 이게 이제 새로 군수가 바뀐 직후네요, 그러니까. 네네 바뀐 6월에 우리 선거가 있었던 거 같거든요. 맞아, 6월에 그러니까 그랬구나. 네네 바뀌기 바로 전에 바뀌기 바로 전에. 직전에. 네 여기는 어떤 무슨 게 또 어떤 나쁜 일이 연루가 된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지만 이용해서 하면 될 것을 개인 소유의 땅을 이렇게 순창군에서 매입을 해주면서 신촌마을에 어떻게 보면 인근 마을인 신촌마을에 훨씬 더 가까워온 거거든요. 신촌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했겠네요. 그렇죠. 산 너머에 네, 안 있던 보이는 게. 곳에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마을 쪽으로 연해져 있는 개인 쪽 땅이 매입이 되면서 그렇죠. 예, 지금 말 그대로 가시권에 추모공원이 가시권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이거 한번 그래서 위성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위에 있는 구룡리 쪽이랑 백산리 쪽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존 부지예요. 완전 기존 부지는 저 위쪽 구룡리 쪽 땅만 기존 부지였고요. 어찌됐는지 백산리 쪽으로 더 넓어져 있고 그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있죠. 삼각형 중에 맨 아래 꼭지점 쪽에 22년 5월 30일에 매입한 부지. 요 부지는요. 직접 더 이렇게 넓게 확대해서 보면은 그 진짜 신촌마을 그 논밭이 있는 데서 100여 미터밖에 안 떨어진 부지를 굳이 순창군에서 지선 앞두고 인수위 기간에 요거를 매입을 했어요. 군의의 동의도 없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거는 뭐 새로운 군수보다는 어쨌든 그 기존 네. 군수도 저렇게 추모공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모공원 건립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네. 누군가의 땅을 결국 군비로 매입을 네. 해준 것 같거든요. 자기 임기 그 네. 마지막. 네, 그런 거 같은 냄새가 예, 펄펄 나죠. 그렇죠. 네, 저것도 네. 야, 참. 이게 아니었으면은 굳이 신촌마을에 그렇게 가까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게 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의 그 끝자락 쪽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 훨씬 더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종전 군수가 이제 그 인근 일대의 개인 땅들을 군비로 사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 입장에서는 저 추모공원 건립을 이유로 저곳에서 그렇죠. 추가로 더 뭔가 군비를 투입해서 땅을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땅을 판 거에 대해서 아까 그 이장님 말씀에도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이 개인 소유의 땅 그 주인이 원래는 그 집안 묘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대요. 예, 있었는데 갑자기 그 3개, 4개의 묘를 다른 데로 이장을 했답니다. 이장하면서 저기다가 네. 주택을 지으려고 했다. 네, 주택을 지려고 했다. 네. 그 추모공원 부지는 이미 부지인데 그러면서 강하게 이제 군에다 항의했더니 군에서 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추모공원 건립 예정지 바로 네. 인근에 주택을 짓겠는데 여기 정상적으로 네. 분양이 될 리가 만무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군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요. 한번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예, 새로운 부지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공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석관 공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석관 공장이 농수로 안에 들어가는 그 콘크리트 시멘트 큰 덩어리 관이 있잖아요. 네. 네, 수로관. 네. 그 수로관을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아.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공장에 가서 어떤 경로로 이 땅이 군청에 팔게 되었는지 예, 요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오늘 생각해서 여기 다 매입을 했어요? 네. 아, 그럼 이 공장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만 적어요. 아, 언제까지 하세요? 올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만 다 적는다는. 시장에서 어떻게 매입된지 모르세요? 그럼 부동산 내놨거나 뭐를 어떻게 아니까 여기를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샀을게요? 모르겠습니다. 가서 우리 할상이 내 의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 같아요. 네. 아, 개인적으로 네. 부동산이 내는 건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아름아름으로 아름아름해요. 갑자기 최근수로 오면서 이게 바뀐 거죠? 그죠? 최근수님이랑 뭐 박 사장님이랑 좀 아는 분이세요? 전 잘 모르시고 박 사장님이 이렇게 넓은 만평을 팔으려면 그래도 아름아름으로 하려면 뭔가 그 저기 들리는 말에는 그 최근수님 저기 선거하실 때 재작년 22년에 지방선거 하실 때 이 성공도 도와주셨던 분이 있다 그러던데 그분이랑 이 박 사장님 좀 아시나요? 아, 그분이 아세요? 어떻게 아는 사이시래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냥 아는 사이라고는 들으셨죠? 그럼 박 사장님이 이거 좀 팔았으면 싶으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좀 하셨나 보다. 네, 이 석관 공장을 가 보았더니 그 토지 소유주 이자 공장의 사장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지금 만나뵌 분이 지분이 작으신 분, 몇 프로인지는 정확히는 뭐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본인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본인이 지분이 작아서 이 팔기 싫었는데 계속 고집을 할 수 없었다. 끝까지 고집을 이제 꺾을 수밖에 저분은 없었다. 팔려고 하고 팔 수밖에 팔지를 원하지 없었구나. 않았대요. 네. 공장 계속 하고 싶으셨나 봐요. 나머지 지분이 큰 박 사장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팔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부동산에 내놓은 건 아니고 그 지분이 많은 박 사장이 아름아름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서 그게 이제 순창군에 들어갔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박 사장이 아는 사람이라는 게 아까 소개드렸던 그 순창의 천공이라는 분이고요. 순창의 천공이라는 분에게 박 사장이 얘기를 해서 천공이라는 분이 최군수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분은 이제 공장이 바깥에서 거닐다가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실 같은 공간이 있어서 사무실에 갔더니 마침 박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아하. 네, 박 사장님께 또 다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그러니까 이 부지가 순창군에서 진행하는 그 공설 추모공원 부지, 새로운 부지라고 들었어요. 네, 좀 다행이네요. 그럼 작년에 이게 부동산 매매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매매 계약을 하면 그 언제까지 뭐 지어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매매 계약이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까지 하는 게 아니었나요? 이게 돌아가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하더라도 이제 보상을 해주잖아요. 이제 거기 담당자분 말씀이 이제 이게 매각이 되면은 무슨 환경평가도 하고 무슨 평가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말이 없었고 어차피 여기 담당자하고 수시로 연락은 하죠, 담당자가. 그러세요. 근데 이 만평을 이렇게 하려면 어디 부동산에 내놓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러면 순창군에서 여기 만평에 순창군에서 옛날에 공모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죠. 안 됐다는 걸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어디다가 얘기하셨어요? 그냥 내가 어떤 뭐 얘기할 분위기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뉴욕 근처 사시는 그 김 뭐 선생님? 그까지 내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국 이제 네. 순창에 이제 김모 선생, 그러니까
김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그러면 이제 최영일 군수가 그 군의회에서 그 발언했던 내용, 그다음에 네. 동업자인 분이 얘기했던 거, 네. 그다음에 박사님이 얘기한 거에 보면은 네. 결국 군에서 이 땅을 추모공원 부지로 매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역할. 한 사람은 순창의 천공이라고 불리는 그 그렇죠. 최군수의 예전부터 선거를 도와줬던 천공이라 불리는 김모 씨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 박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 공장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공장을 지작물 뭐 한 10억 네, 그렇죠. 공장에는 지작물 10억에 이제 토지까지 해서 회사를 뭐 한 19억 정도에 이제 뭐 파는 네, 그렇죠. 뭐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시골에 있는 저 석관 공장을 과연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과연 19억 정도를 주고 저걸 사갈 사람이 있을까? 네. 예. 그리고 굳이 최군수가 말한 그 4가지 조건에 맞는 데가 순창군에 여기저기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있는 터를 굳이 사야 됐을까? 네. 네. 천공의 추천이 아니었으면 거기를 과연 샀을까? 그리고 네, 이게 싶은 이제 생각이. 순서는 박 사장이 천국한테 얘기하고 최군수한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됐을까? 네. 아니면은 결국 그 순창의 그 천국이라고 하는 분이 네. 적극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서 네. 뭔가 기획을 한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갑작스러운 그 부지 변경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마찬가지로 뭔가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부지의 그 공장 사장님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본인이 부동산에 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군에 알려지게 됐다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창군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최영일 군수는 어떻게 답변할까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순창군청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못 보고 계시는 사장만 만나뵙고 네. 몇 가지만 네, 여쭤볼게요. 홍보팀장. 네. 저랑 올라가시죠. 올라가서. 사장님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저기 추모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군수님 만나뵙기가 좀 힘들어요. 네. 왜요? 교수님 만나서 좀 여쭤보고 이랬으면 싶은데 군수님의 저기 뜻으로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하는데 네. 네, 그 변경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또 저랑 가서 얘기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동안에 그 언론 제보나 지금 이제 그 반대 대책이라고 하는 데서 네. 제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문제 지적한 사항이나 네. 아까 옮긴 거나 네. 그리고 옮기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네.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도 했었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다 받았고 네네. 그래서 감사 결과 네. 뭐 그거 옮기는 데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의아한 부분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게 절차라는 과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하면 그 타당성 능력인가요, 영도는요? 예. 그 푸른 장사문화원 예. 거기서도 타당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평가 직접 하긴 했거든요. 용역이란 게 타당성 용역만 한다고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환경, 재해 영향 평가, 네. 시설계 용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제 타당성 용역만 끝나가는 시점이었던 거고 나머지 용역은 아예 그 착수 자체가 안 돼 있고 예산 자체가 거의 초기 단계였죠. 그러니까 맞은 도로에서도 잘 그리고 그 마을 있잖아요. 호성. 거기서 바로 너무 가깝던데. 아니 가까운 게 아니라요. 산이 가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일부러 가지 않으면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마을에서 지금 생활 같은 경우도 승마장 뒤에는요. 이렇게 도로 이게 산이 이렇게 겹겹이 있어가지고 신촌마을까지 해서 그 부지가 보이나요?
보이죠. 가깝잖아요. 바로 그 분들이 재배하는 밭이 있잖아요. 밭이. 아니, 그 밭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풍산마을 그 부지도 네. 바로 옆에서 풍산마을 그 주민분이 80대 그 어르신이 거기서 농사를 지으세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설 장사 시설이 들어설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 판단은 그럼 교수님이 주체가 되신 거예요? 근데 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기준을 놓고 했는데 장사 시설은 기본적으로 2차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그래도 비가시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과의 거리가 최소한 500m는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신촌마을보다는 풍산이 더 그렇죠. 나았다. 예. 네, 뭐 예상했던 답변을 하셨고요. 네, 신촌마을만 그 인근에 밭이 있는 게 아니고 보셨지만 그 호성마을 새로운 부지에서도 네, 아주 200여 미터에 있는 인근 생활권이에요. 거기 농사 짓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네, 근데 뭐 그런데도 거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순창군청 건강장수과에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보셨지만 사실은 이게 최영일 군수가 어떻게 보면 주도한 사업이어서 최 군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뭐 그렇게 꼭꼭 숨어 계시는지 최 군수 방은 완전히 불투명한 문으로 돼서 굳게 닫혀 있어서 만날 수 없어서 건강장수과 과장과 그다음 아까 보셨던 공보팀장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눴고요. 만나신 김에 그러면 이 순창군에 그래서 이런 거를 부지를 매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돈은 본인 돈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의 돈이고 군 주민들의 돈인데 국민들의 돈인데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간 김에 그걸 하나 더 여쭤봤습니다. 네, 보시죠. 저희도 그 당해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포기를 한 거죠. 포기서를 작년에 이게 제출한 거죠. 집치를 못하게 되니까 포기서를 제출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시작했으면 굳이 포기는 안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필요한 게 그 해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 왜냐면 다른 시군에서 너무 예상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 신촌마을 그쪽 기존 부지 같은 경우는 산이고 임야고 이렇게 이거 나대지라고 하나요?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정말 뭐 공모 절차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갔는데 석관 공장? 무슨 큰 콘크리트 수르관 공장 뭐가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그 큰 공장을 멈춰 세우고 그거를 다 치우려면 그 사람들의 영업 손실액도 좀 보상을 해주셔야 될 거고 뭔가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그죠? 뭔가 어떤 조건으로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빈집에 들어가는 거라요. 살고 있는 집 사람 내보내고 하려면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모든 게 마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걸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빈 상가에 들어가는 거랑 기존에 상가 있는데 그 사람 보상해주고 뭐 권리금 주고 그 들어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쉬울까? 이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그 뭐 문중 땅이나 아까 전 개인 소유자 땅이 많다 보면 그 부지를 매입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그 다음에 또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 개인 회사지만 개인 회사하고 차라리 하는 게 훨씬 저희는 더 이득으로 본 거죠. 처음에 공모했을 때 그 공장 쪽에서도 공모 지원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떨어졌어요? 지원을 했다는 거는 지원까지는 신청까지는 안 들어왔고 문의를 했는데 지원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이번에는 이번에는 공모를 하신 거예요, 작년에? 아니죠. 이게 그렇게 문의라도 한 거를 저희가 다 기록으로 남겼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적합한 데는 없는지 살펴볼 때 살펴보자 했을 때 지원하고 문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렇죠. 그 중에 지금 그 공장터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그때 지원하셨는데 그때는 안 됐지만 이번에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고 전화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군에서 다 접지를 놓고 다 검토를 했죠. 사장님이 직접 우리가 했죠. 여기 부서에서 했어요. 일단은 그걸 우선순위를 놓고 검토를 해본 거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그 공장이 제일 나았다. 저희 오기 전에 공장 사장님도 만나 뵀거든요.
네. 근데 공정사장님이랑 말씀이 달라서 확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정사장님은 직접 다른 분 통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여기서는 3년 전에 자기가 문의했던 걸 가지고 그중에 문의한 건 중에서 골라서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하시니 네. 뭐 그거는 뭐 어느 분인가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들으신 바와 같이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신촌마을이 부적합지라서 다른 마을을 선정하는데 순창군에 여러 산이 있고 거기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 왜 여기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20년에 이제 공모를 받을 때 그 공장 부지도 지원을 했었다. 네, 그때 이렇게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참 문의를 했었대요. 문의를. 네, 문의만 했었대요. 지원하지 않고 문의만 했는데. 뭐 실제로 문의를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의를 했다라고 박 사장님도 얘기는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안 됐던 거예요. 왜 안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뭐 충분한 보상 가격이 예, 예. 책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예, 원하는 예. 가격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예,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험난한 고난을 뚫고 될 거였으면 3년 전에 했었으면 이런 저기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문의했던 여러 군데 중에서 자기네가 직접 가서 보고 적합한 데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네, 박 사장님 거기 그 석강공장의 그 토지 소유자님들 말과 다르죠. 네. 근데 그분들이 굳이 그런 얘기를 지원해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었겠죠. 외부에서 누군가 민원이 들어왔다. 이걸 사달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죠.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본인들한테 이런 불리하겠죠. 과정 자체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감추는 것 자체가 본인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몰랐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감추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 맞아요. 이 자체가 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네, 굉장히 석연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네, 그 아까 보셨지만 1주년 대담에서 최영일 군수가 그 천공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럼 이 공무원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감사원 거기에서도 강행 규정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여기 군청의 행정 시스템 상에서도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지키면은 여기가 제일 보호받는 데가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극심한 지역에서 갈등 그 흐르는 과정에서도 네.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네. 너무나 이렇게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네. 이제 커져서 망정이지 네. 사실은 찬성하시는 훨씬 분도 많았어요. 의회에다가 우리 군 의회에다가 저희한테는 주지는 않았지만 의회에다가 그 서명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몇 명 받았는가 모르겠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찬성 서명. 거기 풍산에다가 하는 거 네. 찬성한다? 예. 제가 26,000명 정도 현재 되는데 5,000명 중에 2,400여 명? 2,400여 명이 13명이요. 네. 찬성하는 그 서명부를 의회에 제출하셨다. 를 여기저기 할 건데 그 중에 하나다. 네. 근데 거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조금 가보니까 냄새 나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 엄청 크던데 그거 전원주택지가 그게 적합하나요? 쓰레기 왜 거기까지는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알려기보다는 거기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조금 내려가면 또 마을 있잖아요. 월곡 마을. 거기가 거기까지 냄새가 그 주민분 제가 인터뷰 잠깐 했는데 냄새가 거기까지 해가지고 군에서 자기들 보상도 받고 요청을 월급 마을까지는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거기에서 지금 뭐 체육 행사도 오고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본 결과 냄새는 안 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지금 공장자리를 부지로 하는데 소개시켜준 연결한 김모 씨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들어보셨어요? 김모 씨? 네, 그분한테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군수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네 부지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름이 지금 그러던데 군수님 뭐 선거운동할 때도 측근에서 도와주셨다고 하시던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이름 작년에 직접 어느 설명회에서도 본인이 여기를 한 거는 자기 그 김모 씨랑 그 측근이 소개를 추천을 해줘서 누가, 했다는 군수님이요? 얘기를, 네, 직접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다고요? 네. 누가요? 제가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거기가 500m 그거는 아까 제가 봤을 때 극히 극우 반대 세력이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군수님이 얘기 안 하고 여기서는 얘기를 들었다 하고. 네. 아, 공무원들이 좀 많이 당황을 하셨어요. 네. 우선은 뭐 군수님이 작년 예결위 군의회 예결위에서 어떤 의원의 질문으로 그런 소문이 있다던데라는 질문에 분명히 그 존재에 대해서 천공이라고 하지요라고까지 하지만 그 사업주와는 자기는 일면식도 없다라는 네, 얘기를 인정하셨는데 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들은 적이 없다라는 공보팀장님의 답도 참 네, 조금 우습고요. 예, 아니, 웃음이 나네요. 군수가 사실 설마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을 텐데라고 본인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공보팀장이 그날 예결위에 직접 참석 했었다면 이제 그 본인이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테고. 네. 우리 그 군수님께서 그 천공이 저렇게 그 지정해준 땅에다가 그 추모공원을 건설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걸 다른 사람도 모르고 본인 스스로 설마 그런 얘기를 했겠어라고 하는 생각에. 네. 근데 뭔가 뉘앙스는 그런 걸로 좀 들리긴 했는데 그렇죠. 우리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 네, 근데 하셨어요. 이미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반대에 대해서 풍산면민의 반대에 대한 그 질의를 하자 그쪽에서 풍산면민은 그럴지 모르지만 순창군에 2만 6천여 명 군민 중에 2,400명이 추모공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했다. 찬성 서명을 군의회에 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풍산면에 들어오는 거요? 맞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배부됐던 찬성 서명부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거든요. 이 제목이 뭐예요?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 찬성 서명부예요. 여기 풍산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누가 받아도 본인 순창군에 없으니까. 그렇죠. 추모공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찬성하죠. 다들 누구나 필요성들을 절감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 놓고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풍산면에 들어오는 걸 찬성했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것도 조금 의아한, 조금 재밌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먼저 기존 부지 있잖아요. 신촌마을 인근에 그 승마장 뒤쪽에 산속에 있던 기존 부지. 그거 이미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군비를 들여서. 그죠? 뭐 그렇죠. 9억에 사고 그 뒤에 또 뭐 사서 15억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추모공원 안 할 거면. 그래서 뭐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거길 가봤잖아요. 네. 거기 앞에 승마장, 뭐 야구장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래, 전원주택단지 좋죠. 네. 그런데 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순창군에. 이게 전원주택단지를 그 순창군에 조성을 한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 순창군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아주 극소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주택단지를 그럴듯하게 산속에 공기 좋은 순창에 지어서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뭐 인구 유입을 바라는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뭐 자기 집 버리고 전원주택으로 가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짓는 전원주택단지를 기존의 추모공원 단지를 샀으니까 전원주택단지를 짓는 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지역에서 거기를 들어올까? 참 의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쓰레기 매립장을 잠깐 찍어 봤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순창군 쓰레기 매립장이 여기 있고요. 규모가 작지 않네요. 네, 뭐 직접 가보면 좀 더 여기서 규모도 지금 있고. 전원주택지로 짓겠다는 곳까지 거리가 1.3km. 네네. 그리고, 네.
그 인근에 기존에 그 월곡 마을이라고 마을이 있어요. 그 월곡 마을,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월곡 마을에서는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넘어오는 냄새 및 그 여름에 그 해충들, 파리를 비롯한 해충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대요. 그래서 계속 순창군의 그 월곡면에서는 계속 그 보상, 예, 이런 거를 요구를 계속 하고 받고 그러고 있는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추모공원 부지에 사놨는데 어떻게 딴 걸 짓게 되는데 전원주택을 짓는다고요? 그럼 전원주택이 조성이 되면 그 사람들은 100m 더 가까운 1.3km에 있는 이 부지에 멋모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냄새 안 난다고요? 아까 공무원들은? 그건 참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 쓰레기 매립장까지의 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원주택 단지면은 저 순창 군내에 있는 분들이 저기 가서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외지인들이 그렇죠. 이제 그 전원 생활을 위해서 이제 귀농귀촌 그렇죠, 맞아요. 차원에서 이제 네. 찾아가는 곳인데 네. 저렇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 1.3km 정도에 있는 곳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좀 순창 말고도 사실은 이제 그 도시민들의 이제 귀농귀촌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저기는 실제로 저런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기다가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저건 또 다른 또 군비의 낭비가 될 거예요. 그렇죠.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낭비가 되는 거죠. 네. 기존에 월곡 마을에서도 그렇게 민원이 많다는데 굳이 그 인근에 추모공원을 안 하고 전원주택 단지로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공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실을 이제 용산으로 지금 물론 이제 천공이 뭐 점지해 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관저도 사실은 천공이 점지해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역시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실 아무런 합리성도 따져보지 않고 이전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지금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근 한 1년 반 정도의 그 연구 용역을 거쳐서 결정된 네. 주민 힘들게 설명해낸 네. 거기를 지금 새로 군수가 들어서고 난 뒤에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저렇게 땅을 매입을 하고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도 군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군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죠.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새롭게 선정된 풍산면에 그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호성마을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잠깐 보시죠. 이 마을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네. 내가 22에 와갖고 시방 81예요. 그 60년 그러죠. 사셨네요. 아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사면서 아무 걱정이 없는데 시방 젊은 사람이 엄청나게 애를 쓰시고 우리도 그것이 고민이요. 네. 우리가 가면 우리 밭이 그 옆에가 있어요. 밭이 옆에 있어요? 네, 꽃집밭이요. 그러고 그가 그거예요. 네. 돈밭도 그거요. 근데 누가 찬성을 하겠는겨? 다 반대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무경었으면 못 써요, 군수님이. 너무 다 가까웠다고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이거 올라간데 또 우리 작은 집 조카라고 한 사람이 버섯집이었지. 나 밭에 날마다 그것도 농사 짓고 그거 밭대기 있고 그래요. 그게 누가 찬성을 한겨. 그나저나 우리 동네에서 시방 사는 것이 아니요. 얼마나 고민인지 안겨. 그것 땀시. 우리 산쪽으로 가더만요. 그 추모공이라는 데는 그 시기 이거 화장터라고 보면 뭐 안 빈 데로 가더만요. 뭐 꼴짝꼴짝. 근데 이거는 아주 큰 도로도 있고 또 옛날에 구도로도 있고 그래요.
도로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내다봐요. 우리 날마다 가면 그가 그거 단계요. 하필이면 풍산이냐. 다른 데서 다른 면도 많은데, 다른 면에서는 막 다 해놨거든. 팔등, 뭐, 쌍치, 그런 데가 다, 추모고는 그런 데 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해놓고는, 우리 풍산으로 왔어. 이게 왜 하필이면 풍산이냐, 우리가. 마을 앞에로 막, 이렇게 거시기하고, 또 그게 다 집들이 가까웠기에 우리 아들도 있고, 또 우리는 너무나 가깝잖아요, 또. 추모고는 반대다, 그래. 그래. 반대. 우리 풍산에 열이 들어오는 거는 진짜 반대다고. 그 풍산에 우리 면민들이 많이 도와줘야지. 군수님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네. 풍산면 주민분들 참 속이 터지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미 결정된 부지가 변경이 돼서 네.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그리고 여기가 이 위치가 새로운 부지인 풍산면의 그 위치가요. 저희가 볼 땐 그냥 뭐 순창 안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그 순창의 그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순창군과 곡성군이 이제 인접 지역인데 곡성군과 순창군의 그 인접 지역의 그 끝부분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 풍산면으로 변경이 된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곡성군 옥과면 주민들도 같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가면 있는 곡성군 옥과면 주민에게 여기를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서 한번 또 여쭤보았습니다. 네, 보시죠. 추모공원 부지와 선생님이 사시는 요 위치가 어느 정도의 뭐 차이가 있고 거리가 있고 이런 거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직접적인 우리 마을하고는 한 2km 직선거리로 직선거리 2km 있는 지역에 위치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 전라북도 순창군이고 우리는 곡성군 옥감면이에요. 실제로는 옥과하고 바로 경계 지역이에요. 옥과 우리 곡성 경계 지역이고 주도로가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도와 도의 경계선이고 관문이에요. 거기에다가 누가 봐도 꼼수 같은 처음에 화장장하고 추모공원을 그것다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관문에다 그걸 세웠어야 쓰겠냐. 그러셨겠네. 근데 전용 군수가 이미 마련해놓은 자료 추모공원을 부지 그 군비를 들여갖고 매입까지 해가지고 에타 다 거쳐서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을 놔두고 이렇게 말썽이 많은 것을 다 왜 인근 시군하고의 경계 지점에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굳이 세우려고 하는가. 이게 저게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 산 속에 이렇게 추모공원 만평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임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까, 대지값이? 산으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그 현 시세로 보면 산은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가격이. 그쵸. 좋아야 한 2만 원대. 그리고 도로가 딱 이렇게 나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고, 산으로 있을 때는 그 10,000원짜리도 그렇게. 그리고 더구나 도와 도의 경계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예요. 그리고 좁게 보면은 군과 군의 경계예요. 그런데 그 관문 옆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추모공원이네 뭐 해도 우리가 조금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공동묘지거든요. 뭐 공원묘지나 추모공원이나 공동묘지 뭐 차이점이 뭐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굳이 그렇게 관문 앞에다가 세워야 되겠냐. 정말로 우리가 먹민관이라고 그러죠. 그 해당의 지금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반대하면 사활을 걸고 그렇게 더운 여름날 그렇게 반대를 하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와 고집 정말 세대요 그 군수.
네, 거기 인접 지역인 곡성군 옥가면의 한 주민분의 얘기를 네. 들어보았고요. 지금 저희도 새롭게 안 거지만 그 위치가 순창군 안에 있지만 그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 그 순창군과 곡성군의 경계 지역에 인접한 곳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했고, 그 새로운 부지는 아까 말했듯이 27번 국도, 큰 국도에서 훤히 내다보는 위치라고 합니다. 먼저 신촌마을 부지는요, 먼저 기존 부지는 순창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저기는 순창의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정해준 부지라는 거 빼고는 기존에 있는 그 추모공원을 대체할 만한 뭐 아무런 그 유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저희가 보도 와중에 지금 몇 차례 천공으로 불리웠던 네. 네. 그분의 뜻은 어떨지, 그분의 의견은 어떨지 저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화건 용건을 말씀드리자마자 전화를 끊으셨어요. 네. 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순창에 공솔 추모공원 이전한 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취재 과정에 선생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누가 그랬죠? 선생님, 그러면 순창에 공솔 추모공원이 신촌마을 쪽에서 풍산면 쪽으로 이전한 건 알고 계시지요? 바로 이제 그 취재 용건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옳게 왔다 싶어서 뭐 네. 또 답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끊어버렸군요. 네.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한 최영일 군수는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 중요한 뭐 일을 하고 있다고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대신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던 공보팀장이 대신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최영일 군수에게 확인할 게 있을 것 같고, 그 최영일 군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전화로 한번 네. 최영일 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촌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새로운 부지를 저희가 찾은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예. 제가 취임 이후에 마을 주민들하고의 교감도 없었고, 네. 그 위치를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그런 교감이 없어서, 네. 그 위치를 정확히 이제 취임 이후에 내가 알게 돼서 그 현장을 가봤죠. 네. 근데 그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 네 군데를 네. 아까 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비가시권 500m 이상 떨어진 곳 차량 교행이 가능한 2차선 확보, 네. 그다음에 마을 앞으로 자기 차가 지나다지 않아야 할 곳을 놓고 검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검토 과정에서 네. 군에서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고 하니 네. 거기를 추천을 해줬죠. 아, 네. 그리고 저기 예결위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인분이 예결위에서 어떤 얘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작년 예결위 그 의사록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느 위원님이셨더라? 뭐 무슨 아니, 위원이었나? 어떤 예결위 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는 아니, 얘기가 있다는데 라고 했더니 군수님이 아는 누군가가 이렇게 추천해 준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던데요. 지금 뭐 누가 특정인이 추천해가지고 그 부지 정해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네, 예결위 의사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런 것 네. 같은데. 네. 그 부지에 대해서 그 면에서 하는 분이 네. 거기도 좋은 부지가 있다라고 찾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고, 네. 그 현장에를 저희가 갔었죠. 근데 네. 지금 군수님이 얘기하신 그 선정 기준을 보면 지금 4가지에 대해서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4가지의 기준 안은 뭐 어떤 곳을 특정해 놓고 기준을 세우기가 나름인 그런 말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은 뭐 아는 분이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아니, 이제 아니라고 하시지만 네. 그거는 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네네. 가장 의아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질문드렸듯이 기존의 부지가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굳이 이런 잡음이 있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변경, 이런 무리한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아함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네. 군수가 하는 관리계획 변경 부지를 당초에 신촌마을에서 금곡리로 옮기는 것이 군수가 옮긴 게 아니고 최종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말도 안 되고 무리를 했다라면 네. 그 의원님들이 변경 승인을 해줬겠냐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억측과 추측과 또 그분들이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네. 저도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고 저도 표를 의식하는 사람이고 네. 다음에 또 선거를 치러야 할 사람인데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사람들한테 사이 좋았던 사람한테 욕먹고 네. 그 군수가 윤석열이네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천공이 옆에 있으면서 천공이 옆에 있어갖고 그러네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제가 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자님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셨으면 쓰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화장장 반대해가지고 프랜카드 붙이고 계속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화장터는 남원시하고 협약해가지고 남원시로 갔잖아요. 네. 남원 승하원을 올해 1월 1일부터 쓰기로 됐다면서요. 근데 공설주목원 반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화장장 반대에서 공설주목원 반대로 바뀌었는지 그거 한번 물어봐 주시죠. 네. 네, 최영일 군수님은 뭐 작년에 주민설명회에서 했던 대답과 똑같은 얘기를 뭐 반복적으로 해봐 주셨고 그러면서 네. 군 의회로 잘못을 좀 토스를 하시죠? 네, 그건 뭐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자기 책임을 이제 떠넘기는.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도 아시네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순창에 윤석열이라고 지금 부른다라고 하는 걸.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부지를 이제 추천해 주신 분이 이제 천공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얘기는 본인이 네. 이제 의회에서 했던 얘기니까. 네, 굉장히 씩씩하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의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내린 결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 밀어붙인다라고 네. 하는 점에서 진짜 이분은 똑같죠. 윤석열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아, 너무 닮았어요. 예, 예. 뭐 군수님도 말을 했지만 이 풍산 진짜 무슨 풍산면 새로운 부지 주민들은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아무리 자기네랑 설명회를 갖고 공청회를 가져도 뭐 뚝심 있게 자기 얘기는 지금 전혀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 최 군수가. 그래서 여러모로 각종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서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뜻을 관철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3개월여 만에 새로운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대 시위를 합니다. 반대 시위하는 모습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렇게 군민 걸기대회도 작년 8월에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창군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설명회 들어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풍산 면미 직접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계단을 다 이제 막고서는 독재군수 최영일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도 하시죠. 그 왼쪽 사진 보시면 그 노란 그 잠바 입은 분이 최영일 군수예요. 뭐 육척 거구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씩 보면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대 투쟁을 작년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하셨어요. 그때 투쟁 현수막도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최석열이라고 불리는데 최석열. 최석열은 20억 혈세 낭비. 그런 쪽 보시면 뭐 천공의 지시인가 뭐 이런 플랜카드도 계속 붙이고 투쟁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성마을 아까 주민분 인터뷰를 두 분을 보셨는데 그 호성마을 이장님이 앞으로는 어떤 투쟁을 계속 하실는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대진수로가 하나고 근거리상으로 직선 코스는 300이고 300m도 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대로 쭉 재면서 가는 거로는 거의 한 뭐 자기들 말로는 500이 저희가 체크 안 해봤거든요. 500이라 했는데 500m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진수로가 입구까지는. 그러면은 이게 이쪽 건너편이라 그러셨는데 저 뒤로 보면은 거기가
부지가 조성이 되면은 예. 실제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들어오는 저기 마을 입구잖아요. 또 코너만 돌면 거기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정면으로 그 추모공원이 조성됐을 때. 네, 보입니다. 부지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말과 잡음이 있는데요. 예, 예, 예. 이 호성마을 이장님으로서 볼 때 가장 이 마을에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절차죠. 합법적인 절차도 없고, 먼저 그 최영일 독재 군수가 그 7월 4일 날 향토항군에서 1주년 행사 기념해서 거기서 먼저 언론포를 먼저 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이제 저희 마을은 뿐만이 아니고 순창군 일대 거의 다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6일 날 저희 월요일 날 여기를 갑작스럽게 자담회를 한다고 왔어요. 공설추모공원을 왜 추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 마을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가만히 있다가 뭐 그냥 뭐 한 방 맞은 것처럼 마을은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자, 이거로 인해서 땅값이 하락하는 거 누가 막을 거냐? 최영일이 당당해요. 일어나지 않은 얘기 하지 말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뭘 일어나야 되는지, 걔는 그런 거 조사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는 거야. 거의 저희가 거기 부지 들렸다 왔는데 예. 거기에 지금 석광 대주성, 예,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가님도 거기 대진소로가 시멘트 공장이거든요. 거기다 수목장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어떤 자식이 거기 지 부모를 그 수로관 거기서 30년 넘게 했거든요. 그 아무리 땅을 판다 해도 거기에 묻혀있는 그 폐기물장인데 거기다가 어느 자식이 거기다 수목장을 하겠냐.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그 저희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풍산의 몇 명이 그거를 땅을 지목해주고 그쪽으로 가면 뭐가 좋다 해가지고 우리 현수막 보면 천공의 지시인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똑같아서 저를 최성렬이라 불러요. 우스갯소리로 왜 누구와 거기에다 뭐 하면 좋다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그 원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토대로 그다음 모든 걸 진행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는 군수라하여 자기가 무슨 정치 생명 운운해가면서 뭐 무한 책임자 무슨 행정 책임자 떠들어가면서 협박으로다 이렇게 한 면을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대못을 박아놓고 아직까지도 뭐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고 자기 표심 떨어지니까 이미용 카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남발 천십성 예산도 없는 와중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이미용 카드로 인해 가지고 순창군의 가뜩이나 타 지역보다 물가가 좀 비쌉니다. 근데 지금 벌써 커튼이나 연석비가 20% 이상이 올랐어요. 그 어르신들 하는 말이 야 만약에 최영일이가 다음에 군수 안 하면 이거 어떡하냐. 이미 올려놨으니까. 네, 올려놨으니까 물가는 지금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읍내 쪽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이제 그 들은 얘기는 65세는 너무 심했다. 그래서 아마 걔도 알 거예요. 내가 너를 못 막으면 내가 여기서 죽을란다. 그럼 착공하실 때 이제 이장님이랑 그렇죠.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가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못 오신다면 저 혼자라도 거기 남아서 뭐 내가 있을 수는 아니지만 거기서 막을 겁니다. 여기 주민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 22호 총 37명이야. 예. 그래서 어르신들도 해서 저희는 이게 그 잘못된 이거 절차 요거 공소추모공 화장장 요 관련돼서는 끝까지 갈 거고 그리고 이게 후회 없도록 저희는 저희 마을에서도 지금 그 폐덕비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폐덕비요? 예. 뭐예요? 공적비는 뭐겠습니까? 공적비에 반대네요.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군수의 이 독단적인 거 11,000원에 좀 알려서 이거로 기감 삼아 다른 지자체 단체장도 정신 차리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억울한 마음이 많으셔서 조금 격하게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네, 요점은 정말 공감이 되는 사항이 많았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게 그 임의용비 뭐 말씀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렇게 그 풍산면에 이렇게 새로운 부지를 추진하고 반대가 심하니까 군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1년에 12만 원인가? 12만 원의 임의용비, 이제 머리 뭐 염색하고 자르고 이런 비용을 책정을 해서 주기 시작했다.
낭비다라고 해요. 이게 뭐 사실은 그 65세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고창 지역에서 이걸 이미 실시했는데 거기에선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임용비를. 근데 갑자기 65세 어르신에게 이걸 주지만 사실은 선심성 남발이고 오히려 예산 낭비다라는 그 이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임용비 12만 원에 이제 그 국민들의 이제 그 마음을 회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저거는 국민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국민들은 그냥 사탕 발림에 넘어올 수 있을 거라고 국민들 네. 너무 우습게 아는 건데요. 예. 네. 참 이장님의 이제 그 참 결기가 네. 얼마나 또 한이 맺히셨으면 또 저런 말씀을 하실까. 네, 끝까지 가신다라는 걸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갑자기 닥치게 된 그 풍산면 새 부지를 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그럼에도 이 풍산면이 새로운 부지로 선정이 되니까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솔 추모공원 반대대책위원회를 설립을 하시고, 거기에 계신 공동위원장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그 진행을 해 나가실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새롭게 풍산에 추모공원을 부지를 여기다가 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는 주된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관에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여기가 적지라고 그런 것들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있다가 뒤통수 맞은 식으로 아무 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것이 같이 공론화해서 진짜 최적지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최적지라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열린 공간이에요. 27번 국도변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의 교통량이 2,894대라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하루에? 예, 하루에. 그 27번 국도를 지나다니는? 하루에 지나다니는 차수가. 그러면 완전히 열린 공간이에요. 여기 추천해 주신 김모 씨가 군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평소에도 친한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간에 지금 뭐 부군수라고 소문은 부군수? 소문은 그렇게 나 있고 거기 상당한 영향력을 한다고 우리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이게 추진이 돼서 부동산 매매도 작년에 됐고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쳐서 내년이면 착공을 한 예정이잖아요. 네. 여기 그 비대위는 어떤 활동을 앞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제 아마 군수가 맘먹은데 이것을 막을 수 있간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요새 세상에 처음 경험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런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민을 무시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지자체장의 주민을 무시하는 폐륜적인 이것을 공개 모금을 해서 패덕비를 세우랍니다. 이렇게 군수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데는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저쪽에 경제적 이득을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주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간에 이것은 뭐 소문이고 얘기들이 있지만 군수가 선거 때 총알이 모자라서 그 총알을 어디서 댔는데 저희 심정은 그래요. 그 총알을 대준 사람이 저기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다음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리해서 이렇게 하느냐. 냄새는 펄펄 나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행정의 디자인을 해서 어떤 그런 시설로 이렇게 좀 디자인이 돼야지, 느닷없이 그 얼마 떨어지지 않는 쪽에다가 화장장을 짓겠다고 나오니. 추모공원. 예, 추모공원. 처음에는 화장장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화장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화장장애를 아직도 합니다. 예. 소문으로 듣기에도 지금 화장장은 5년 계약 끝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뭐 요 부분만 아니라 저 금산의 골프장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군수와 지역의 뭐 건설업자 어떻게 보면 투어 세력들이 같이 그냥 그런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밝혀내고 또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들이 뭐 군수는 뭐 4년 하고 또 선거 들어가고 또 심판 받고 그러니까 우리들 사는 동안은 계속 끝까지 이 부분들은 밝혀내고 싸울 거라고 다짐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지역 주민들의 그래도 저 반대 대책위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네, 뭐 강기님 패덕비라고 들어보셨어요? 패덕비? 패덕비 뭐 자주 들어보진 뭐 송덕비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네. 패덕비라고 하는 거는 네. 또 저 지역에서는 워낙 그 예전 조선시대부터 이 못된 이 수령들 원님들의 가렴주구가 심해서 아마 저런 패덕비라고 하는 말들이 아마 주민들 사이에서 아마 전해져 내려왔을 것 네, 같고. 뭐 자칫 잘못하면 최영일 군수가 우리나라 제1호 패덕비의 기념이 될 군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주민 전체한테 필요한 행정을 무조건 중단한다는 것은 옳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주민들 전체의 이익이 필요하다면 해당 주민들에 대한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저 순창군에 필요한 이 추모 공원을 네. 이 설립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예정 부지가 있었죠. 정해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고 그걸 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든 난관을 거쳐서 주민들도 이제 그냥 겨우 설득을 했는데 네. 지금 갑자기 군수가 바뀌고 난 뒤에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4가지 기준을 정했지만 그 4가지 그렇죠. 기준은 네. 우리 뭐 허 작가가 얘기했던 대로 네. 그 애당초부터 순창의 천공이 정해준 그 부지를 염두에 두고 정한 네. 기준인 것 맞춤 같아요. 기준 같아요. 저렇게 많은 무리수와 반대가 예상이 되면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뚫고 새롭게 변경해야 될 만큼 그렇게 최적의 부지로 보이진 않고 변경해야 될 불가피성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정, 이 정의는 결과도 정의로워야 되지만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고 또 정의롭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 새로 변경된 부지의 땅 주인 그리고 천공이 이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저렇게 땅 주인들한테 그 성공 과정에서 빚진 부분들을 갚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라고 이해가 되고 그런 거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네. 저 행정은 네. 군수가 스스로 이건 아무리 정의롭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그건 정의로운 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뉴탐사에서 좀 우리 이제 순창에 있는 지역 언론들이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주민 반대 대책위 있는 주민들과 함께 네. 계속해서 지역 여론들을 환기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도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네. 이후에도 필요하면 후속 보도를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신암행어사 여기서 마감합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지역 비리들을 저희들이 고발할지 아직까지 아이템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평창, 순창 이런 저희들이 이미 방송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네. 지역의 그 토착 비리들 네. 있다면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는 tipoff.new탐사.org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뉴탐사.org를 치고 들어오시면은 네. 바로 제보하기. 제보하기뿐만 아니고 네. 후원 안내로 구독 회원 안내로 연결됩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뉴탐사가 더 큰 힘,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성장을 해서
지역의 토착비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뉴탐사에서는 지켜보고 있다. 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폐덕비를 세울 후보자들이 이 주민들을 가문인솔로 꼬이거나 아니면 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속을 챙기는 이런 무리한 행정을 펼칠 수 못하도록 네. 저희 뉴탐사한테 더 큰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암행어사 여기서 마치고 다음 2주 후에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 작가님 굉장히 힘든 취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장시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